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지난 주 동안에 초반만 해도 코스닥이 첨스닥 올라가면서 바이오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악재가 연이어 터져버리고 HLB나 또 루닛이나 또 에이빌 바이오까지 악재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시총도 바이오가 밀리고 이제 아이테오젠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이 시총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 관련주 그러면 이제 보면 안 될까?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테오젠 이슈는 이미 나왔던 부분이죠. 일단 그 로열티율이 이제 5%대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2%대로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머크의 어떤 재무 보고서에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있었다. 그래서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이게 주가가 더 부양되려면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테오젠은 어차피 코스피를 이전 상장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으로부터는 크게 어차피 수혜를 받을 건 아니니 아이테오젠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뭐죠? 에이빌 바이오가 악재가 나오고 HLB가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HLB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악재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악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클래스 1이냐 2냐 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붙었던 건데 지금 CMC라고 하는 공장의 어떤 이 점검에 대한 부분들의 실사는 사실은 클래스 1이라고 하는 문서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약을 만드는데 항소제약에서 실제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그 약을 생산하는 과정을 문서로 그냥 보고서 넘기는 FDA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당연히 클래스 1이라는 1개월 안에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들, 허가가 이제 1개월 안에 말해줘야 되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래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 IHB가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또 올라탔고, 그런 부분이 실망감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신약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리보시나립 캄넬리주맙과 리라푸그레타닙의 어떤 이 NDA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도 될 문제. 누닉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유상증자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누닛은 유상증자를 결국 단행을 했어요. 무상증자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에 이제 반영을 조금 이미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월요일 날에는 좀 더 충격이 아무래도 있지는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누닛은 조금 주주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2,500억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큰 어떤 손실을 유용의 손실보다도 무용적인 손실이 커요. 주주들의 신뢰가 거의 바닥에 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닛은 어쨌든 앞으로 더 성과를 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기존 주주들과의 소통과 주주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닛의 기술력이라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결국 기업도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누닛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빌 바이오입니다. 에이빌 바이오가 이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어떤 사노피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사노피는 이미 예전 2024년도에 이제 그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이제 내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BBB를 이미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노피의 파킨슨병 치료제에 BBB가 적용이 되면서 임상 2상까지도 올해 시작이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임상 이상까지 하려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노피가 우선순위를 밀어놨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에이빌 바이오가 급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투가 플랫폼 BBB 셔틀에 이 그랩바디 B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하거나 미룬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중단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핵심은 임상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상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밀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래바디 B의 효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효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고 효능 혹은 안정성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기술적 결함이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술적 결함도 아니라는 거고. 또 네 번째는 뭐 계약 관계 변화가 있는 거냐? 계약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연의 원인은 기사에서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노피가 알파 시누클레인 이제 전용 장비라고 해서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이런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측정하는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근데 이 파킨슨병 환자들을 돌이켜 보면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것을 잡기 위한 어떤 이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사노피도 이 임상 이상으로 바로 들어가서 임상을 했다가 어그러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임상을 가지고 임상 데이터를 산출을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폐암이나 뭐 간암이나 뭐 여러 가지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뇌 쪽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라일 릴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뇌 쪽에 투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무리가 있는 거예요. 뇌 이 혈관 장벽을 뚫고 올라가는 것부터 갖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뚫어져도 뇌라는 구조가 상당히 뭐 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조금 부작용이 생겨버리면 치명률이 생길 수 있고, 또 특히 내부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다가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타겟을 잡아내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딱 1대1로 반응을 일으켰을 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넣었는데 안 나온 경우가 발생하면 약을 써도 이게 정말 효능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떤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 있어야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이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A를 넣었는데 B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없어가지고. 근데 있어요. 그 타겟이 있는데 타겟을 측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구조가 그만큼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노피는 괜히 임상 이상을 그냥 애매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 알파 시뉴클레인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임상 데이터를 얻자, 정밀한 데이터를 얻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를 높여놨었어요. 사실은 올해 초에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1비상으로 다시 한번 낮추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벨바이오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벨바이오의 이 그래바디 B라는 경우는 뭐 사노피뿐만 아니라 뭐 GSK, 그 다음에 일리까지도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자국적 제약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그래바디 B라는 기술 가지고, 이 기술로만 이제 제가 기업이 생각 안 나 다른 경쟁사도 1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에이벨바이오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담도암의 233 임상시험 컴팩스 테라피틱스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올해 상반기 내에 데이터가 나오면서 FDA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이제 그래바디 T, 이중항체 ADC 이쪽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그래프바디 B가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는 있죠. 왜냐면 이거 가지고 시총이 10조가 다 올라간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뭐 다 어그러진 게 아니고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의 하락이 일시적인 어떤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베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가 매수사가 오히려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에이베이바이오의 어떤 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들이 떠나가면 어디로 갈까? 누가 살까요? 이제 메이저급들이 사겠죠. 사실 이제 에이베이바이오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금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금투 자체가 이제 기간 ETF 수량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어떤 자금들도 패시브로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투신들이 상당히 많이 팔아지겼어요. 에이베이바이오를.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밖에 어떤 이 정통 수급이 에이베이바이오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에이베이바이오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랩바디 T나 또 이중항체 ADC나 또 담도함 이슈 뭐 위암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 자체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꺾인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히려 에이베이바이오를 멀리하고 또 최근 바이오가 또 터졌잖아요. HAB 클래스 2 나왔다. 루닛 유상증자 있다. 펩트론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 또 니가켄 바이오도 사실 애매해. 뭔가 ADC 쪽에서는 정통 강자인데 뭔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나머지 기업들도 오름 테라피틱도 기대감을 오르게 했지만 그밖에 뭔가 나오는 게 없고 유한양행도 랭라자에 대한 부분이 좀 조용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가 오히려 투심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때 물량을 사모으는 자가 결국에 이긴다. 그리고 어차피 코스닥이 3천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코스닥에 대한 부양이 상당히 정부나 중앙부처급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여의도 쪽에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어찌됐든 어떤 이슈로 사소한 이슈로도 바이오 쪽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시총 1위긴 합니다. 그러나 에코프로도 하나만 좋은 거예요. 에코프로 BM만 좋은 거예요. 즉 나머지 뭐 여타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뭐 에코프로처럼 뭐 엄청 오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뭐 상용화가 돼서 판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돼야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한다 그러고 있고 현대차도 뭐 아틀라스 이제 내년 상용화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만들어내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이게 개인용 로봇이 상용화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차라는 거는 개인마다 가구마다 한 대씩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가격 대비해서 배터리 가격도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로봇이라는 거는 사실 산업형 로봇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는 그런 이 판매되는 데이터들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정용 로봇이 상용화돼서 많이 판매가 돼야 한 가구당 한 대의 로봇에 대한 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가지고 주가가 날아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아직 그 시기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반도체는 이미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논외로 하고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 그죠? 로봇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이 올랐던 부분이긴 하지만 로봇에서 지금 이 코스닥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올해 어마무시한 성과도 나오겠지만 결국 수급적으로도 바이오가 올라가야지 코스닥이 올라간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고 가는 게 맞다. 에이베이바이오 지금 사신 분들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기술적 대응으로서 이 전저점 이탈하면은 손절해야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 전저점 부분 6, 7만 원 부근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 라인에서는 계속 당분간 좀 더 횡보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HLB도 마찬가지고요. HLB도 급락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240일선이 돌아야 돼요. 사실 이 돌아야 되는데 이 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응축의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반등은 전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어차피 이제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FDA에서 뭐 이제 공장 실사를 이제 하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이제 FDA에서 이제 비모라고 해서 이제 임상 데이터 자체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느냐. 1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지긴 하겠지만 공장 실사에 대한 부분만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항서 제약의 문제가 없으면 FDA 진행 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나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좋은 거는 리가켄바이오가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임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야 돼요. ADC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있고 뭐 이 링커에 대한 기술력 가지고 있잖아요. 컨트롤에 대한 플랫폼도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들을 실제로 임상을 확대해서 이제 어떤 신약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져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근데 니가켄바이오가 그런 부분들을 수행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니가켄바이오 주목을 해야 되고 또 R&A 쪽에서 ST팜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죠?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ADC 쪽에서 또 큐리언트도 신고가를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도 사실은 조금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저가 매수세가 아직은 이제 유효하다.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된다는 게 이제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 그래서 고혈관절염 치료제 올해 상반기 빠르면 4월 정도 안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쯤면 좀 팔아야 될 수는 있겠죠. 데이터 나오기 전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티슈진도 상당히 즐거워 갈 수 있다. 최근에 삼천당작 굉장히 좋죠. 일본과의 어떤 수출 이런 부분을 지금 알아보기엔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 경구용 쪽에 D&D 파마텍 또 한 번 정도는 이제 응축을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 메쉬라고 하는 이제 비아이콜성 이제 간암 치료제라든지 비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으니까 펩트론도 사실은 뭐 하락을 했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도 기술적 자리에서 하락을 한 거지 아직까지 뭐 어떤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하락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펩트론도 오히려 조정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떤 이 플랫폼 비만 그 장기 지속형 추사 플랫폼 그리고 G2G 바이오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기술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뭐 R&A 쪽에 알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지금은 이제 주가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쪽이란 부분들이 뭐 너무나 지금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흔들림이 나왔을 때 보통은 이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면 수익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불안하고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못 갈고 가겠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린너공업은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또 팔면은 또 사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또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데이 트레이딩 하지 않으실 분들은 차라리 조금 오히려 이런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